그 이걸 한쪽 것만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색, 수상, 형식만 자꾸 가르친다고. 그죠? 그 원효 스님이 이게 내가 해석했으면 했는 거 아니? 저쪽에 이렇게 여러분 강조도 안 할 건데 원효 스님 탁월하게 해석해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 도표해보면 뭐라 했냐면 원효의 탁월한 해석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앞번에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상속상을 우리 했어요. 상속상은 생기식이다 해놨잖아요. 시곤이 거친 분별이기에 제법을 두루 개탁해가지고 시곤이라 했어요. 오원 중에서 시곤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시곤이 먼저 있어가지고 거친 분별이 제법을 두루 개탁해 길이 계속 영원히 상속을 얻는다. 그래서 능히 애치를 일으켜서 과거의 재행을 끌어당겨서 끊지 아니하고 계속 촉촉하게 돋아나도록 해서 미래에서 생각에 꼬리를 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상이 된다. 이래서 앞에서 설한 상속심과는 같지 않다 했어요. 상속심은 뭡니까? 우리가 혓바닥 댈 수 없는 마음의 본심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앞에 지상이 뭐 제7식을 의지해서 근이 생기는 까닭으로 어근이 생기는 까닭으로 미세하다 했어요. 미세하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7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6추 중에서도 어떻대요? 미세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7식은 미세한. 그러니까 상속상부터 나오면은 자, 여기에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혀가 있는데 미세하게 만져지면은 상속상이에요. 근데 안쪽에 박혀가 잘 안 만져질동 말동 이래가지고 바늘 가지고 후배 파내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안에 또 끊어져 들어가 버렸다. 그건 아래아시까지 들어간 거예요. 참 별걸 다 비유를 해줘야 돼. 예? 그 바깥에 이렇게 푹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땅 속에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그 씨앗으로 땅에 이렇게 묻혀가 있으면 그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떡잎을 돋우고 떡잎이 돋아나는 것이 바로 상속상이에요. 그 다음에 본 이파리가 돋아나고 줄기가 나는 것이 집치상이에요. 예? 수보상은 나중에 꽃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보가 되는 거예요. 조업수보 있죠? 그리고 땅에 있지만 맨 땅만 아니고 이 땅에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있다고 내가 씨앗을 뿌려놨다. 씨앗을 밭에 뿌려놨는데 저기에 반드시 사기 보리가 돋아나고 감자가 돋아나고 콩이 돋아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농부들은. 그죠?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래아식에 내 종자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 여러분들이 뭐 확신하고 뭐 안 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열의 종자가 있고 또 아래아식에 종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하게 심어놓은 건 착하게 심은 대로 값을 받아요. 못되게 심어놓은 건 또 못되게 심어놓은 대로 받아요. 이래 살아가다가 제가 위선적으로 강의도 하고 뭐 또 착하게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못되게 살았던 건 못되게 살았던 대로 남의 욕 건드려 먹고, 그렇죠? 또 잘 살았던 건 잘 사는 대로 또 듣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악의 불사선 불사악이라 육조스님 첫 부분이 불사선 불사악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가 심생적 종종법생이라 제법은 종연생이라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이고 저 구름처럼 살다 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스님 요새 구름 타고 댕기는 거 구름 타고 댕긴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자동차 바퀴가 잘 구름. 아주 잘 구름 타고 다닌다. 자, 막 그래놓고 자 오늘은 이제 집치상은 앞에 저기 상속상은 뭐랬죠? 고생이에요. 집치상은 수고예요. 수고. 예? 예. 자, 앞에 상속상 살짝 펴보세요. 이자는 상속상이니 앞에 지상을 의지한 까닭으로 고와 낙을 고와 낙을 일어난 고와 낙에 집착해서 그죠? 수고로운 중생은 집지상까지 밀려나갔다가,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설레비디오처럼 이래라도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천천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원효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 오온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순식간에 땅 총알처럼 지나가 버리고 한순간에 찰나에 생각이 900번 일어나다 꺼지는데 그죠? 분석할 수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멈춤하면 멈춰놓고 설명하는 거지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조금 어떤 사람 견해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견해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는 해야지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처럼 이제 원효의 탁월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수 선생님이 틀리게 해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 선생님은 하음적인 시각으로 하음 해석을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원효 선생님은 마음을 바로 깨친 양반이라서 마음의 입장에서 해석하신 거구나. 저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선배 스님들이 누구를 증명했냐면 원효 스님을 증명했어요. 설사 우리가 원효 스님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선배 스님들까지 못 믿으셔야 안 되잖아요. 그죠? 천년의 세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원효 스님이 틀렸다. 대장경에서 그걸 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빼야지 당연히. 그죠? 누가 이슬 달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나름의 견체가 계셨던 분이요. 그분이 여기 신라에서 살았다. 여분 아니에요. 여분. 그 앞에 그 고생한다 이 말이 바로 저 바깥에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말을 어떻게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기신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서울에서 어떤 강사 모임이 있어서 그 기신론에 나옵니다. 그래. 제가 좀 시커멓게 생겨나니까 강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홍선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국도 지금 확장하고 계세요. 그분은 내 말을 안 믿더라고. 나는 산중에서 이상하게 주먹구구식을 핫바지처럼 강의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말은 아무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도 수고한다는 말도 기신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정말요? 했었는데. 그런데 그 뭐 두 번 묻는다는 거는 네 말 안 믿는다 이 말. 그런데 근거를 딱 갖다 대버리면은 여지 없어요. 그래 바깥에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 귀신은 다 알아요. 수고하세요 이 말도 여기 나와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 귀신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이가해에 보면은 고락을 받아들임으로 해놨잖아요. 그 왜 위신을 분별하여 고락을 받아들임으로 해놨죠. 받아들이는 걸 뭐라 합니까? 영수증이라 그래요. 이가에 그 있죠? 누가? 뭐라고 써놨어요? 영수고락이라 해놨죠? 예, 크게 해주세요. 요 부분에 요 보세요. 요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원효스님 거예요. 이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이 이렇게 안 해놨으면 내가 수고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본문에도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원효스님은 본문보다도 더 빛나게 해석해놨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진스님이 인물이 안 되는데 가사를 입혀놓으니까 인물이 되잖아요. 저런 식이라. 예? 가사라도 입었으니까 저만한 인물이 된 거지. 예? 고락을 영수했다 이 말이 바로 수고예요. 수고. 고통 쪽만 하면 수고락이죠 사실은. 그 수고. 앞에는 그래. 자, 이제 집지상 요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의지하여 고락에 머무른다고 하였다. 계명자상.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겁니까? 모양이 있는 것은. 이게 왜 이게 컵이라고 이름 붙었어요? 모양이 있어서 붙은 거예요. 이게 왜 차받침이 모양이 있으면 반드시 명상 이름이 따라와요.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생, 불멸법이에요. 무상법이다. 무상. 자,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양이 있다고 명자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마음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점차 법상의 모양을 갖춰 나가지고 이미 구분할 정도까지 왔다 이 말이죠. 헤아릴 개자 아니에요. 그죠?
명자상을 이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면 이제 떡 먹고 싶어서 떡집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떡집에 딱 가보니까 찰떡 먹으러 갔는데 이게 팥떡 먹을까 콩떡 먹을까 그다음에 모두백이 먹을까 떡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근데 떡 좀 먹고 싶다 가기는 갔는데 떡볶이 먹으러 가기는 갔는데 오뎅을 납작한 걸 먹을까 똥똥한 걸 먹을까 저 떡을 먹을까 계란을 먹을까 왜 저기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요거저거 따지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계명자상이고 제가 의식 분별을 보면은 깨진 그래서 엎어진 물하고 똑같아. 더 이상 쏟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계명자상까지 생각이 밀려오면 분명히 업을 지어요. 생각이 주체를 못해가 거력이 넘쳐 터져 나가 버렸어요.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버티게 할 힘이 없어요. 수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업을 짓는 쪽 계명자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업을 지어요. 행원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수원 이제 계명자까지 오면은 상원이 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이게 상입니다. 법률선생님 이게 상이에요. 상원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모양을 내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안에서 그게 자, 괴롭다. 내가 지금 괴롭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무서운데, 막 이렇게 하든지, 범이 확 달게 든지 이러면 어때? 소름이 쫙 끼치든지, 얼굴이 하얗게 질리든지, 기절을 하든지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무서운 것보다도 이게 고소공포증 같은 게 걸어가다 보면 아집이 많은 사람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고소공포증 없죠? 이제 거짓말 때 입에 달라고. 스님은 있잖아. 예? 무진서 이따 하세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오늘 어쩌다가 무진 스님이 타켓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자꾸 하니까 또 안 나오실까 싶어. 걱정돼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다가 자꾸 뭐라 해서 하면은, 상원이라고 수상할 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숟가락 들면서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맛있는데 맛있게 생겼다 하면 말로 하잖아요. 그죠? 이미 하면 뭐가 먹고 있어요. 눈이 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 건 이미 하면 상원까지 침꼴깍 넘어가면 세공까지 넘어갔지 사실은.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거는 괴롭다는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 괴롭다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면서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자기의 의식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서 곧 조금 있다가 이제 생각이 움직여 가지고 행원으로 조작하게 의업이 먼저 동합니다. 의업이 동하면 행원이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행원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탐진치 만의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탐심을 내면서도 그 강도에 따라서 업을 지을 때 약하게 지느냐 강하게 지느냐 화가 나는데도 강하게 내느냐 약하게 내느냐 이거는 상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상원이 내가 되게 분하다고 하는 이미지까지 해가 옛날 거까지 다 생각해가 쫙 밀려 나왔잖아요. 그럼 남을 뺨을 때릴 때도 3개 갖다 때려버리는 거라. 죽어보도록. 그런데 상까지 왔는데 조금 정폭된 양이 작으면은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잖아요. 그죠? 욕을 할 때도 그래요. 욕이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나오는 구업의 욕은 뭡니까? 업을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욕을 할 때도, 그렇지 마, 확 집어버려. 개똥같이. 요 정도 하고 이제 많은데, 이래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쓰면서 어떻게든 욕을 끌어 퍼봐가지고 남에게 타격을 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는 행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미 앞에 뭐예요? 상원이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명자상 엎어진 물과 같아 쏟아 담았어요. 여기서 확 밀려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수습이 안 된 거란 말이야. 부르르 몸을 떨고 이런다고. 몸을 떨고 막 나를 때리고 간다니까 잡지 마라. 근데 안 온다니까 막 별짓을 다 옆에 가만히 쳐다보면은 참 여러 가지 한다. 쇼도. 그래서 사람이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전부 코미디야. 그래서 속고 산다 하잖아요.
근데 이 귀 씻는 것도 좀 해놓고 나면은 막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또, 누가 연설할 때도 가만 쳐다보면 그냥 또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써놓은 것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점쟁이처럼 이렇게 깨알처럼 보이게 되어 있죠. 그게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 계명자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 재미도 없는 걸 내 혼자 막 흥분했나? 이 계명자상은 어쩌든지 엎어진 물이에요. 쏟아 담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안 되겠지만, 그 계명자상 이런 거 제압하는 것도 어지러야 돼, 사람이. 십주, 십행, 그 십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사면위에 와서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 여기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죠? 일반 그러면 청성교도소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어디였냐? 멸상에서 살아가요. 에? 멸상은 뭡니까? 신삼구사로 살아가요. 신삼구사가 벌어지기 전에 이상에는 뭐가 있어요? 안에 생각까지 일어났던 탐진치 있잖아요. 안으로 조잔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했지만은 입으로 말로는 안 하고 행동으로도 안 번진다 하면은 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 기어이 내가 한마디 하고 가겠다. 기어이 내가 생각했던 걸 갖다가 뭐 호박이라도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라가 주먹질 한다든지 바깥으로 행동 개시하잖아요. 그거는 범부 중에 범부라 밀려 나와 버린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안 해야 되겠거니와 못된 것은 생각도 안 해야 되겠거니와 점점 자기를 자비롭게 위롭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귀신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제일 극명하게 표현할 때가 같이 밥 먹어보면 알아요. 항상 옆에 그 부족한 저쪽에 약한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왼쪽에 앉아야 되거든. 에? 그러니까 자기는 오른쪽에 앉고 그 왼쪽에 앉아놓으면 이렇게 젓가락 멀리 가잖아요. 그 자기는 찝으려면 못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왼쪽에 앉아가지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저기 왼쪽에 앉잖아요. 누구는 무조건 자기는 오른쪽에 앉는 게 예의예요. 예? 오른쪽에 앉아야 돼. 그것도 자리 봐가면서 또 높은 자리에 또 오른쪽에 앉아 어른 선생님한테 또 쥐 터지지 말고 적당하게 해야 되지만 그 자리를 배치도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남이 편하게 젓가락에 가도 이렇게 편하잖아요. 왼쪽에 앉아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자기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이렇게 배우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비파사나예요. 사마타 비파사나고 사마타 비파사나.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나더라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만은 먹고 나더라도 아직 앞에 식사가 안 끝났으면 항상 서양 사람들은 좀 쌍놈이니까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때요? 국거리 위에 항상 그 숟가락 걸쳐 넣죠. 아직 식사 중인 것처럼 밥을 다 먹고 나더라도 그 어른 숟가락 들기 전에 안 들고 어른 숟가락 놓기 전에 같이 놓지도 않은데 다 먹었습니다. 홀딱 일어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어른들은 근본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본을.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점심 때 하고 나서 숟가락 정도가 얼마나 가지런하냐 이렇게 네다섯 명 이렇게 훑어봅니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이제 다 읽혀지죠. 절에서는 신발도 그렇고. 숟가락 놓는 거 보면 이제 음식 먹고 나서 음식이 흔들렸는지 사람이 흔들렸는지 그걸 이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런데 저는 다 알고 있었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 좀 찔리지. 자, 그런 걸 해놓으면 자꾸 밥 먹을 때 신경 써서 안 돼. 사자는 계명자상이니 의망지바야 분별가명 은상고요. 넷째는 계명자상이니 허망한 집착에 의지하여 거짓 이름과 은설의 모양을 분별하는 까닭이다. 자, 계명자상은 상온이 앞에 수온을 의지해서 위순 등을 분별하는
명한 상이다. 근데 요건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놓지는 않은데 상온을 명확하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예요. 그죠? 예. 이미지라고. 아이고, 저거 만지면 내한테 껄끄럽겠다. 저거 만지면은 미끄럽겠다. 이까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싫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고수, 낙수를 떠나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 현상을. 그걸 상온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딱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시커멓게 있으면 한 잔 딱 마시면서 아이고, 생각보다 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상온까지 떨어져가 있다가 색온을 직접 접해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있다 이거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넉넉히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어보기를 합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맛있다. 니도 먹어봐라. 아야, 나 그거 싫어 이러잖아요. 싫어 이런 것도 그 사람은 이미 뭐에 떨어지가 있어요? 상 이미지가 굉장히, 아이고, 나는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또 이래, 예를 들어서 성철성이 같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콧구멍을 콧구멍이 아니지. 아유, 이게 냄새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냄새 맡으면서 상온으로 가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 상온으로 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그 계명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누구 흉내 내다가 스님들 놀리다가 중된다고, 누구 흉내 내다가 말 더덕거리다가 같이 말 더덕거리게 치는 것처럼 계명자상까지 가면은 자꾸 이미지화 시키다 보면 그 버릇이 내인데 오게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속상에서 생각이 다른 생각을 꼬리를 물고 넘어가려 할 때 이먹고 이러고 딱 당겨버리고 이먹고 딱 당겨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일라면 그냥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뭐 선생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쥐 짜내가지고 뱉을 수 있는 데를 다 뱉고 들이쉴 만큼 배가 터질 만큼 또 들이쉬고 그죠? 계속 그래 해가지고 자기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죠. 호흡은 오래 하면은 뼈가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통뼈가 됩니다. 통뼈. 골다공증 있죠? 골다공증 예방하시려면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이거는 뭐 좀 비과학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무과에서는 내공을 기르고 호흡을 하는 게 그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손가락 이런 거 2개 가지고도 이런 손목 있잖아요. 퉁 치면 쇳덩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땅 때리면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호흡을 오래 하면은 공력이 길러져 가지고 뼈가 튼튼해져요. 내가 괜히 청기누설 했네. 이거는 어디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사부님한테 어릴 때부터 배워오던 얘기들이니까 호흡을 야무지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리가 잘 돼요. 지금 이 생각 여기서 나오는 것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탐심이 일어나면 막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하가 나면 또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다. 아니 생각이 기가 막힌다잖아요. 그죠?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지고 기가 뚫리려면 호흡을 공기 소통 왜? 참 기가 막힌다. 자 정리해 보면은 업상, 전상, 현상은 원효 스님께서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한 뭉치의 생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팔찌보살 이상 무생법인을 얻었을 때 인생 무상을 절감했을 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 그것은 도저히 땅에 묻혀가 있는 씨앗 같아서 아무리 씻고 닦고 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비로소 싹이 발아하기 시작하는 촉이 나오지는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씨앗이 안에서 이미 땅속에서 싹이 텄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분별지 상응념 지상이라고 하고 이미 바깥에 하고 교섭하게 되기 시작했다. 이거. 예? 그 매끄러운 씨앗에서 바깥에 톡 벌거져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그건 그걸 지상이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춥고 덥고에 예민하지 않고 가난하고 부자라든지 높고 낮음에 대해서 명예라든지 이런데 고락이라든지 별로 휘말리지 않는 사람은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고 하미를 잡는 게 아니고 그때 하도를 잡죠. 예. 말의 뜻을 뭐 뜻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말 없는 말 속으로 자기를 자꾸 이제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거죠. 그 이후에는
잡부 중생들은 계속 말꼬리 잡아가지고 말장난하다가 끝난다. 그거는 문자법사 강사들이나 하는 짓이요. 강사들이나. 해결 안 되는 강사들이나 하는 짓이요. 그래서 상속상에 오면은 그때 비로소 고락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남을 분별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지고, 앞에서는 뭉뚱거려서 분별했고, 지상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상속상부터 분별이 시작됩니다. 그죠? 상속상에서 밀려 나와가지고, 고락에 딱 아까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괴로운 거 좋다, 즐거운 거 좋다. 참 취미도 특이해. 이상한 거 막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집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고, 고와 낙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정폭하기 시작합니다. 상상 이미지화 시기에서 나가는 것을 상원이라 하고 그걸 계명자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명자상 다음에 기의 업을 저지르고 많은 조업상까지 가야 되겠죠. 조업상 수부. 그 여기 오니까 이제 앞에서 진연문 이런 거 할 때 재미 하나도 없다가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자. 여기서 오면 이제 안경 도수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마다. 저 앞에 업상 이전에는 전부 다 안경 안 써도 다 좋은 눈이고 본래 눈이고.